산재 비급여가 이렇게 많다고? 산재니까 수술비며 관련 치료비는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비급여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저희 태성손해사정에 연락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발목이 골절되셨는데 골괴사가 진행돼서 추가적인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최초 수술 당시에도 상당한 금액의 비급여를 납부하셨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무과에 문의하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비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안내 때문이었죠.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가운데 비급여에 대한 고민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그보다 내가 낸 비급여가 적정한 것은 맞는지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분리해 보죠. 첫 번째 경우는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적이라고 표현하는 1세대 실손, 즉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이른바 2세대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급여의 40%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그 이후 실비에 가입한 분들은 어떨까요? 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산재보험이냐 또 건강보험이냐를 논하지 않고 가입 당시 자기 부담 비율이 있으시죠?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비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수백 내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를 한 번에 납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런 경우라면 몇 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비급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수술 무렵입니다. 특히 인공디스크와 같은 재료대나 박티그라, 피블라스트 같은 약제처럼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비급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이라면 미리 원무과를 통해서 실비가 없기 때문에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고객님께서도 저희 조언대로 미리 이야기를 했더니 원무과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술 이후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먼저 청구된 비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된 지가 좀 된 내용인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재보험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임에도 혹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입니다. 공단에 확인 요청을 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줍니다. 만일 해당이 된다면 병원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마저도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인공디스크를 포함해서 일부 비급여들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요양급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료비뿐 아니라 전반적인 보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재의 경우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은 손해는 산재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보험이 있죠. 바로 근로자재해 보장보험, 근재라고 불리우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각 보험을 통해서 직접 부담한 비급여뿐 아니라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 임의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많이 하는 질문을 좀 모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재로 처리 중인데 실비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산재를 늦게 신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단 기다리셨다가 승인된 후에 원무과에서 적용보험을 먼저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재 비급여 항목과 건보공단의 비급여 항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이후 산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자기부담금이 많아져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손으로 먼저 보상받으면 근재보험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핵심은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 실비에서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지급받은 금액의 상대방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에서 가져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 영수증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진단서, 세부 내역서, 영수증을 준비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제보험과 단체보험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두 보험은 다른데요. 단체보험은 회사에서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도록 한 일종의 개인보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보통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회사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제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이에 대한 보험금 수령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근제보험은 없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근제보험의 가입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원청의 관련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까지 보장하는 보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태성손해사정으로 연락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억할 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수술 전이라면 병원과 상의해 볼 것, 수술 후라면 관련 제도를 활용해서 비급여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처럼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